네, 안녕하십니까. 대장간입니다. 오늘은 동남아에 살고 계시는 한국 교민이 SOS를 쳐서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자, 내용인즉 동남아에서 TMAX 530에 문제가 있어서 엔진 오버를 4번이나 했는데 4번 후에 이제 크랭크 샤프트 문제라는 것을 이제 찾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엔진을 4번을 뜯었다 붙였다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약간 기술적인 설명을 보충해 드리겠습니다. 자, 한국에도 이런 유사한 문제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잘 보세요. TMAX 구형 2013년식을 타고 있는 40대 후반 교민입니다. 크랭크 축 중간 연결 부분이 마모가 되어 소음 때문에 엔진을 열어서 수리를 하였지만 동남아 특징상 실력 부족 부품 수급으로 인하여 마지막으로 크랭크와 커넥팅 로드 전체를 교체해야 한다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엔진 오버를 4번째 하고 나온 결론입니다. 이거를 엔진 오버를 4번이나 하고서 이런 결과를 얻었다는 게 조금 말이 안 되죠. 이거는 첫 번째 열었을 때 이미 이런 결과가 나왔어야 됩니다. 이 내용만 여기까지만 봐도 벌써 현지 엔지니어의 수준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크랭크 주문을 넣으려고 알아봤는데 가격이 200만 원 넘고 그 밖에 기타 부품이 들어가니까 3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요구한다. 돈을 떠나서 부품 배송이 5월에나 된다고 해서 내 유튜브를 보고 연락하게 되었다. 부품 배송이 5월에 온다는 거는 정상적인 그냥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한국도 어떤 부품은 3개월, 6개월 이렇게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 크랭크 중고 매물이 나왔는데 이거를 장착할 수 있느냐? 자, 요거 첫 번째. 요거 이따가 제가 설명드릴게요. 둘째, 사장님께 크랭크 신품을 구입하면 해외 배송을 해줄 수 있는지. 저는 이런 거 안 합니다. 대행해서 물건을 구입하고 사주고 배송하고 이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둘째는 저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고, 그리고 셋째, 10분만 주행해도 냉각수 문제인지 계속 게이지가 상승합니다. 그래서 여러 번 같은 문제로 정비소를 찾았는데 가스켓 문제라고만 얘기한다. 그리고 재생 가스켓을 사용하였다. 스탠다드하게만 말씀드릴게요. 가스켓은 무조건 신품 교환을 해야 됩니다. 재생 가스켓 사용하면 안 돼요. 가스켓은 한번 사용하면 눌리기 때문에 재사용이 안 됩니다. 그냥 가스켓은 신품 사용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우선 그 냉각수가 상승되는 거는 냉각수가 라지에타로 못 가서 생기는 원인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서머스탯을 점검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직접 가지고 온 TMAX라 남다른 애정이 있어서 기변을 못하고 수리만 계속하고 있는 지식이 없는 발인이를 생각하여 꼭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기술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오토바이 정비 중급 과정을 시작한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내용이 사실은 바이크 정비 중급 과정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에요. 측정 공구 설명 영상의 조회수가 2,000이 나왔어요. 2,000. 폭망했습니다. 이거 점심값도 안 나와요. 이거. 그래서 중급 과정을 지금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주 제가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그래서 어쨌거나 이 측정 공구 설명을 할 때 왜 이 측정 공구가 필요한지 제가 설명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움직이는 모든 부품, 타이어건 뭐건 움직이기 시작하면 마모와 변형이 생긴다. 그래서 유효 구간이 있고 거시기 구간이 있고 리미트 구간이 있다. 이런 거를 설명을 했고, 그 부품이 현재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유효면 유효, 거시기면 거시기, 리미트면 리미트, 이거는 눈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측정 공구가 필요하다. 그래서 부품의 현재 상태가 어딘지를 알기 위해서 이런 공구를 이용해서 확인을 한다. 이런 얘기를 이 영상에서 한 겁니다. 자, 그러면 크랭크 샤프트 기본 점검을 어떻게 하느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첫 번째, 휨을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휨을 측정을 해서 이게 유효 구간에 있는지 거시기 구간에 있는지 리미트 구간에 있는지 측정을 해서 리미트 구간이나 거시기 구간에 있다. 그러면은 바로 폐기입니다. 그러니까 재생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휨을 측정해서 거시기 구간 또는 리미트 구간에 있으면 재생하지 않고 교환한다. 그런데 휨을 측정을 했는데 유효 구간 안에 들어왔다. 그러면 다음 과정을 넘어갑니다. 뭐냐? 진원도 측정을 합니다. 자, 진원도 측정을 해서 얘도 마찬가지로 리미트 구간이나 거시기 구간에 있다. 그러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재생하지 않고 교환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진원도 측정을 했는데 유효 구간 또는 거시기 구간에 있다. 그러면 언더 사이즈로 가공을 합니다. 언더 사이즈로 가공을 하면 이 전월이 줄어들잖아요. 그러면은 이 베어링 사이즈도 언더 사이즈 베어링으로 장착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언더사이즈 가공도 이 언더사이즈에 맞는 베어링이 있어요. 이 베어링 규격을 넘어가면은 언더사이즈 가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베어링 규격 안에 있어야 이것도 마찬가지로 언더사이즈로 가공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언더사이즈 가공을 했으면 거기에 맞는 베어링을 주문을 해서 오일 간극을 반드시 측정을 해야 됩니다. 순정품도 좀 미세하게 좀 좋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 부품을 받고 오일 간극을 측정을 했는데 좀 좋지 않는 구간에 이렇게 거시기 구간에 뭐 놓인다든가 이러면 이 베어링 부품을 다시 주문해서 다시 또 오일 간극을 측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일 간극을 측정을 했는데 이제 유효 구간 안에 이렇게 들어왔다. 그러면은 이제 정상적인 조립을 하고 마무리를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엔진 오버를 네 번째를 하고서 크랭크와 이 뭐 커넥팅 로드의 문제점을 찾았다고 하는 거는 이 엔지니어가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중고 크랭크는 어떠냐? 자, 여기 봤듯이 중고 크랭크가 휘임이 얼마나 돼 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진원도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중고 크랭크 샤프트는 구입하면 안 돼요. 중고 크랭크 샤프트를 구입을 하면 그 샤프트에 맞는 베어링을 또 구입을 해야 돼요. 그 문제는 이 그 크랭크 샤프트가 이 휨값이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 휨값은 육안으로 파악이 안 돼요. 그리고 진원도도 마찬가지예요. 육안으로 파악이 안 됩니다. 이거. 그렇기 때문에 중고 크랭크 샤프트 구입은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이거. 예. 중고 크랭크 샤프트는 구입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분한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첫 번째 정확한 작업을 수행할 엔지니어를 먼저 찾으세요. 그 얘기가 뭐냐면 정품도 휨 측정과 진원도 측정 이런 걸 다 해야 됩니다. 이 순정 부품도 가끔 좀 삑살이 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그 엔지니어가 절차를 밟아서 작업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엔지니어인지 그걸 먼저 파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정확한 작업을 수행할 엔지니어를 먼저 찾으시고, 그리고 부품은 그냥 순정 부품으로 교체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 중고품 사용하면 안 돼요. 당연히 이제 이 정확한 작업을 수행하는 엔지니어는 당연히 공인비가 비싸죠. 왜? 꼼꼼하게 작업을 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부품값 플러스 수리비가 상승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뭐 위의 금액이 좀 부담스럽다. 그러면은 그냥 중고로 처분하든가 뭐 폐기를 하시든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방법이 없어요. 동남아에 계시는 해외 교민이 도움을 요청을 했는데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은 여기까지입니다. 잘 해결하시길 바라고, 뭐 한국에는 뭐 설마 이런 엔지니어가 없겠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